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준일입니다. 오랜만이네요. 제가 다른 영상을 좀 제작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는데 음, 여러분들 이제 선택 과목을 좀 확실히 정해야 되는 시기도 왔고 모의고사가 이제 한 2주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어떤 선택 과목으로 좀 해야 될지 고민이 아직도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예전에 좀 제작해놨던 영상을 좀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 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나 또 어떤 선택 과목을 지금은 택해서 공부를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뭐 진입 시기라든지 중요한 팁 같은 것들을 정리해 놓은 영상을 올려놨으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오늘은 또 옛날 문제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이 문법에서 만나는 이 사전 활용하기와 관련된 문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자, 이 사전 활용하기 생각보다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정보량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래서 뭐 예전 문제나 지금 문제나 이 사전을 활용하는 이야기들은 항상 출제가 되고 그리고 길이도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시간이 흐른 문제이기 때문에 좀 단순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결국 안에 들어있는 요소들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을 만났을 때 뭘 먼저 봐야 되는가, 제일 먼저 해놔야 될 작업들,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한번 볼게요. 2013년도에 시행됐던 6월 평가원 문제입니다. 자, 사전의 모습들을 한번 먼저 보시죠. 여기서 우리가 제일 먼저 사전을 만났을 때 해야 되는 작업들이죠. 일단 단어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지. 이 단어를 먼저 보시면 우린 이 부분을 우리가 표제어라고 합니다. 표제어는 당연히 사전에 대표가 되는 낱말들이겠죠. 단어들이겠지. 표제어에는 이렇게 번호가 써 있는 게 있어. 여기 1번이라고 써 있죠. 여기 1번이라고 써 있어요. 1번이 있다는 거는 이 뒤로 쭉 내려가다 보면 뭐 2번도 있고 뭐 3번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발에다 역시 저 뒤로 가면 뭐 2번이 있을 수도 있고 3번이 있을 수도 있을 거야. 그래서 이 번호가 달려 있다는 것 자체가, 자, 이게 동음이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의미 같은데 다른 뜻의 표제어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전의 모습을 보면 가운데가 지금 생략 표시로 이렇게 줄이 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참 뒤에 얘기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건 상식적으로도 그렇죠. 두 단어를 비교해 놓고 봤을 때는 여기가 동음인가? 뭐 이건 아니죠. 그렇죠? 읽어도 당연히 발음이 다르니까 이 두 단어는 동음이의 관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생략된 중간 지점들을 보면 뭐 동음이의 관계가 있는 표제어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에는 이제 이 단어가 어떻게 활용되는가에 대한 정보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어간이 어디까지고 어미가 어떤 것이 붙고 이런 얘기들을 하죠. 뭐 때에 따라서는 특수한 경우에는 어떤 주의해야 될 발음에 대해서도 여기 표시를 해 놓습니다. 역시 여기도 활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모습을 보면 여기 이제 나온 게 바로 품사입니다. 자, 이게 뭔지는 뭐 당연히 알고 있겠죠. 둘 다 동사네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다가 뭐 형광펜으로 체크를 해보세요. 여기 을 이렇게 나와 있고요. 비슷한 느낌으로 나와 있는 처음 밑에 발에다 1에 여기가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부분이죠. 여기가 바로 서술어. 뭐 당연히 이 표제어가 서술어니까 서술어의 자릿수가 됩니다. 서술어의 자릿수에 대해서는 유튜브에 지금 올라와 있는 4번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4번 영상에는 서술어의 자릿수에 대한 기본 개념이 나와 있고요. 그걸 먼저 보시고 이걸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들이 이제 이런 자, 근데 여기 서술어의 자릿수는 여기에는 점점점으로 돼 있잖아. 여기도 점점점으로 돼 있죠. 여기 줄표가 있는 거는 서술어의 자릿수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시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표시, 이런 표시들이 바로 예문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동음이어는 아닐지 모르겠는데 이 단어들은 기역과 니은의 두 가지 뜻을 갖죠. 발에다 1 역시 기역과 니은의 두 가지 뜻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의미는 다양하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의 관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 위에 있는 바라다 1을 A라고 하시고 밑에 있는 바라다 1을 B라고 한다면 A와 B는 각각 다의어이죠. 뜻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두 개 이상이 있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A와 B는 동의의 관계는 아닙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요. 서술어의 자릿수는 뭐 이렇게. 근데 바라다 1은 지금 표제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기역과 니은이 모두 이 자릿수를 갖는다, 이런 얘기고, 바레다 1 같은 경우는 기역은 아니고 니은만 이런 자릿수를 갖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일단 우리는 여기까지만 확인했을 때도 일단 1번 선지를 제낄 수 있습니다. 바라다 1번에 보세요. 바라다 1과 바레다 1은 모두 다이어이다. 자, 맞는 얘기죠.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일단 답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전 활용하기에서 학생들이 이제 제일 많이 걸림돌이 되는 게 바로 이 서술어의 자릿수가 되겠죠. 그래서 2번 보기부터 바로 이제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자릿수는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지만 막상 사전에 나와 있는 자릿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들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암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오른쪽 필기를 잘 보시면 됩니다. 사전에서 서술어의 자릿수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방금까지 얘기했던 표제어 용언. 자, 이 서술어의 자릿수는 당연히 서술어는 용언을만 얘기하는 거니까 용언에 대한 얘기에서만 해당이 되겠죠. 자, 별, 공, 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일단 용언이라고 칩시다. 그래서 뜻이 뭐 이렇게 5개, 6개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뭐 많지는 않겠지만 예시를 들은 거니까요. 자, 이제 2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괄호가 나와 있을 때는 뭐예요? 그 전에 서술어의 자릿수를 확인할 때 이런 겁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서술어가 하나 딱 존재하면 이 서술어가 완벽한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주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의자가 몇 개 들어갈 거니 하는 얘기야. 의자가 2개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 서술어를 완벽하게 문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총 의자는 3개가 필요한 거죠. 주어랑 여기랑 여기. 이렇게. 이때 우리는 이 서술어를 세자리 서술어라고 합니다. 자, 근데 모든 사전에서 이렇게 숫자로 표시를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표기법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 2번을 먼저 보시면 점점점을 이렇게 돼 있어. 자, 이건 무슨 말이에요? 주어가 나오고, 그쵸? 그 다음에 점점점 을이 나오고 서술어가 나오면 됩니다 라는 얘기죠. 자, 몇 자리 얘기하는 거예요? 2자리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어렵지 않네요. 그쵸? 자, 그럼 3번을 보세요. 당연히 주어가 있어야겠지. 주어가 있고 뭐 하라는 거야? 점점점 에게가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서술어가 나오면 자, 역시 2자리겠네요.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자, 근데 4번을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자, 일단 우리는 주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했어. 자, 이제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주어가 들어가고 나서 A, B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자, 지금 A, B를 다 넣으라는 게 아니라 여기가 or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넣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A 또는 B를 넣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술어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2개 다 넣을 수가 없어요. 이런 표시가 되어 있으면 A와 B 둘 중에 하나를 넣으라는 거야. 그럼 당연히 몇 자리가 되겠어? 2자리가 되겠죠.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가 있고 여기가 A, 여기가 B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둘 중에 하나를 넣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A 또는 B가 들어가고 서술어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역시 2자리가 될 것이고. 자, 이제 6번이 문제가 되겠죠. 별표를 해놓으시고요. 여기가 A, 여기가 B일 때, 자, 5번과 6번이 지금 다르죠. 5번은 괄호가 떨어져 있지만 6번은 괄호가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and를 얘기합니다. 정리하면 주어 넣고요, A 넣고요, B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서술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몇 자리가 됩니까? 3자리가 되죠. 결국엔 여기서 5번과 6번을 구분할 수 있냐가 핵심이 되는 것이고요. 자, 이제는 우리가
이거 한번 지워보자. 여기 나오는 거 이거 지워보고요. 지워보고 여기 다 지웁시다. 다 지워. 자, 이거를 이제 여기서 이제 문장 성분으로 바꿔보죠. 자, 여기 뭐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목적어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에게는 3번의 에게는 격조사인데 이거 부사격조사죠. 그러니까 부사어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4번은 에서나 로나 둘 다 부사격조사니까 여기는 부사어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고요. 5번 같은 경우 좀 특이한 경우긴 한데 을은 목적격조사고 애는 부사격조사니까 여기에는 목적어 또는 부사어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6번은 당연히 을과 애가 동시에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니까 목적어와 부사어가 다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우린 이렇게 여기 이제 서술어의 자릿수에 포함되어 있는 요 문장 성분까지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여기서는 격조사를 외워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예전에도 이제 유튜브에 올려놨던 영상 중에 조사에 대한 얘기가 있거든요. 그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격조사를 우리가 암기하는 것은 사실 모든 문법 문제의 근본이 됩니다. 특히 문장, 단어에서 격조사를 모르면 문장 성분도 이제 이해할 수가 없고 뭐 이런 문제도 당연히 풀 수가 없는 거죠. 자, 이것들이 목적격, 부사격으로 돼서 어떤 성분으로 들어가야 하는가 확인을 한번 잘 해보시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참고사항을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사전을 활용한다, 사전을 탐구한다 뭐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반드시 뭐 하래요? 자릿수부터 써놓고 시작해야 돼. 어차피 이걸 물어볼 거니까. 자, 이제 사전으로 다시 한번 가보시죠. 사전으로 가서 우리가 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정리를 해봐. 바라다 1의 기억은 결국 두 자리란 얘기입니다. 왜? 이 전체가 다 두 자리니까 바라다 1의 니은도 두 자리란 얘기죠. 근데 바레다 1 같은 경우는 자릿수가 지금 안 나와 있어. 기억엔 아무것도 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주어만 있으면 돼. 한 자리란 얘기고요. 니은 같은 경우는 목적어가 필요한 두 자리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제가 아까 1번 얘기 안 하고 넘어갔잖아요. 1번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 당연히 뭐만 있으면 돼. 주어만 있으면 되고 서술어가 나오면 되니까 우린 이 경우를 뭐 한 자리 서술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아까 풀던 문제를 조금 더 마무리를 해보면요. 바라다 1과 2번 보기입니다. 바라다 1과 바레다 1은 바레다 1의 니은 여기죠? 그렇죠? 바라다 1의 전체와 바레다 1의 니은은 주어 이외에도 다른 문장 성분을 필요로 한다. 자, 다른 문장 성분 당연히 뭐겠어요? 점점점을 이라고 했으니까 이 성분은 목적어가 될 겁니다. 목적어를 필요로 한다. 맞는 얘기네요. 맞는 얘기니까 답이 안 되고. 자, 이제는 이제 의미로 좀 들어가야 되겠지. 3번 보기 보세요. 바라다 1에 의하면 나는 너의 성공을 바래. 의 바래는 바라의 잘못이다. 자, 맞는 것 같아. 자, 이 문제가 출제될 2013년만 해도 우리 바라다와 바레다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풍토라고 해야 되나요? 발음의 오류들이 되게 많았어요. 지금은 우리가 바라나 바레 같은 거 잘 구분하죠. 그래서 워낙 학생들이 많이 헷갈렸기 때문에 이런 보기로 등장했던 것 같아. 근데 그걸 모르더라도 사전에 나온 대로 그대로 이제 이걸 집어넣어 보면 바라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바레는 바라의 잘못이야. 바레를 쓰려면 밑에 바레다 1의 뜻으로 써야 돼. 근데 뜻이 안 맞기 때문에 3번은 맞는 얘기. 정답이 안 됩니다. 4번 뭐 되게 쉽죠. 바레다 1에 그러니까 두 번째 나오는 이 표제어의 첫 음절은 장음이래. 여기 발음의 그 바레다 1의 바로 옆에 발음의 어떤 정보들을 보시면 점이 두 개 찍혀 있죠. 점 두 개 찍혀 있는 거 장음으로 발음한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어. 그래서 4번도 맞는 얘기. 답이 안 됩니다. 자, 바레다 1 니은의 용례로 할 때 자, 여기 니은 보십시오. 제가 크게 박스를 칠게요. 이 크게 박스를 친 니은을 잘 보시면 자, 볕에 쬐거나 약물을 써서 빛깔을 희게 하다 이렇게 돼 있어. 자, 우리는 중요한 사항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기 바레다 1의 니은은 결국 빛깔을 희게 하는 거야. 자, 근데 기억은 뭔가요? 색이 변하는 거죠. 그렇죠? 기억과 니은의 차이는 뭐야? 어쨌든 공통점은 색깔이 변하는 건데 색이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는 게 기억이라면 니은은 빛깔을 희게 만드는 게 포인트야. 자, 그런데 5번에 보시면 종이가 누렇게 바래다
이렇게 된다면은 이거는 기억이겠냐 니은이겠냐. 누렇게 발해다는 거 빛깔을 희게 하는 거랑 상관없으니까 니은의 용례가 아니라 기억의 용례가 돼야죠. 뭐 이건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사전을 탐구하는 어떤 표기의 방식, 사전에 나타나는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아야죠. 그래서 1번, 2번을 잘 넘어갔다면 3, 4, 5번을 구분하는 건 쉽지 되게 쉬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5번이 틀린 얘기이므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이게 옛날 문제긴 하지만 지금도 똑같아요. 사전 활용하기의 문제들은 언제나 비슷한 형태의 비슷한 모습들을 가지고 등장을 하고요. 길이의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 뜻을 하나하나 맞춰보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표제어의 관계라든지 표제어 옆에 있는 것들에 대한 기능이나 이것이 의미하는 것들, 특히 서술어의 자릿수를 확인해서 처음부터 뭔가 딱딱딱 정리해놓고 시작하는 이런 습관들이 이 속도를 조금 빠르게 만들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열심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십시오.